뇌 이야기 같이 섞어서 해볼 예정입니다. 네. 네, 참 이 영화를 이런 지식인하고 지구를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모더레이터 따로 없이 장 박사님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해요. 오늘 참고로 지금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돌비 비전 돌비 시네마 관람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작업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지난주에 기술시사하고 와, 이 돌비의 위력이 이거구나 싶어서 되게 돌비로 관람하신 분들이 표정이 되게 궁금했어요. 네. 아무튼 만족스럽게 관람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GV에 흔쾌히 응해주신 장동선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보시면서 좀 궁금한 거는 저보다는 이 뇌과학 전문가인 장동선 박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재밌는 답변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냥 감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이분은 연구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렇지만 이 영화 연출자의 의도가 또 관객은 궁금하실 테니까 저희가 오늘 진행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같은 것도 궁금하잖아요. 베테랑 1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9년 만에 지금 후속작이 나온 거예요. 이 후속작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나요? 이 계획은 9년 전에 있었습니다.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너무너무 우리가 다루는 인물들에 대한 애정도가 스태프와 배우들하고 그것이 너무 높아져서 이미 촬영 마무리하기 전에 수편을 꼭 만들자. 그래서 실제 촬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도철 형사가 입고 있는 안에 입고 있는 카키색 점퍼 있잖아요. 여기 뜯어져 있는 그 점퍼가 1편 때 입었던 똑같은 옷인데 그 옷이 의상팀에서 만든 게 아니라 황정민 선배님 개인 옷을 입었던 거예요. 1편에. 그러니까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정민 선배가 집으로 안 가져가고 의상팀에 옷을 맡겨서 이거 속편을 만들게 되면 이 옷을 그대로 다시 입겠다 하고 의상실에 맡겼는데 이게 9년이 걸릴지 몰랐죠. 그래서 저희도 들어가자마자 결정되자마자 찾은 게 옷. 그래서 근데 다행히 창고에 잘 보관이 돼 있었고 그리고 9년씩이나 걸린 건 1편이 너무 큰 성공을 거둬서 좀 부담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큰 성공을 기대를 하고 만들었던 영화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영화를 만들고 싶은 욕망들이 생기니까 이제 다른 거 하고 우리의 또 서도철 형사님도 뭐 목사님도 하셨다가 쿠데타도 일으키셨다가 뭐 북한도 왔다 갔다 하셨다가 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만나서 근데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보니 이게 재탕은 하기 싫었고 성공을 반복하기 싫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사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성장했을까? 아니 근데 성장은 했다고 하는데 서도철 형사도 그렇고 오 팀장도 그렇고 9년 동안 승진을 못한 거예요? 승진과 성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9년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해서 다시 모여서 했는데 영화에서 국과수를 찾아서 쪼박쪼박 걸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저희 베테랑 2편의 첫 촬영이었는데 옷을 입고 찍는데 마치 지난주에 헤어졌다가 만난 것 같았어요. 이게 여기 뇌과학 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특정 맥락에 오게 되면은 그 순간이 살아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원래 공부하던 독일 동네 가면 시간이 하나도 안 지난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원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뇌가 쭉 모든 거를 막 이렇게 기록처럼 책 이렇게 쌓아나가는 게 아니라 특정 환경에 특정한 상황에 딱 들어서게 되면 그 모드로 가게 돼서 내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지만 다시 미국에 가면은 그 순간부터 나의 기억은 시작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과 여러 역할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뇌 안의 시간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를 깜짝 놀라게 돼요. 근데 그것도 그럼 뇌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뇌는 1년, 2년, 3년, 9년이라는 시간으로
카운팅을 하지 않고 얼마나 새로운 경험들이 쌓이는가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9년이라는 시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재밌게 봤던 건 9년 동안 우리의 뇌와 기억은 그 큰 변화를 못 느끼고 그 순간 그대로 들어가지만 그 사이에 사회는 많이 바뀌고 기술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국과수 얘기도 하시지만 국과수 기술 중에도 9년 전에 없었는데 지금 생긴 기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얼마 몇 년 전부터 쓰는 기술이 유전자 몽타주, DNA 몽타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DNA를 받으면 얼굴이 얼추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되게 신박한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건 9년 동안 형사들은 승진도 못했지만 한 명만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기술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걸 느꼈을 텐데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제 세상에서 한국 사회가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라고 느끼시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많이 바뀌었다기보다 9년 전에도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이 있었는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달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오프라인의 세상, 그러니까 오프라인 삶에 영향을 좀 심각하게 끼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심해지는 느낌들이 좀 들어요. 이거 되게 과학으로도 그 백업이 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도 새로 들어온 책 중에 조나탄 하이트 교수의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보여주면은 딱 9년 전이에요. 2015년 경부터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자살률, 우울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10대, 20대나 젊은 세대에서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인과 디지털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정신건강, 자살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고 최근에 이제 진단을 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뇌와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을 디지털로 경험하게 된 세대가 어떠한 정체성이나 스스로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기존 세대보다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걸 그렸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입장에서 저는 해치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어떻게 보면 뭐 쌍둥이 폰도 사용하고 굉장히 디지털 기술 어떻게 또 미디어를 사람들의 여론을 움직이는가를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2010년, 15년 이후의 기술을 잘 사용하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실제로 그 9년 사이에 일어나게 된 변화를 사실 이 영화의 메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인 해치가 또 잘 표현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의 그 경계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것들이 일종의 온라인 마녀사냥이랄까요? 쉽게 여론몰이가 굉장히 좀 상대적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쉽게 조성이 되고 그 여론이 조작될 수 있고 또 사실관계도 지금 또 딥페이크의 시대에 사실이 조작될 수 있고 그러니까 현실과 그 가상의 세계에서 그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혼란, 혼돈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뭔가 이게 어떤 그 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사실은 과학기술계나 AI 연구원 쪽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기를 지지한다. 뭐 이런 종류의 그 짤들을 이제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였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거를 일부러 의도하고 내 쪽으로 여론을 가져오기 위해서 포스팅한 걸까? 아니면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이거 진짜로 자기 지지한다고 믿고 가짜뉴스를 믿어서 올린 걸까? 뭐 진실은 어딘가 그 사이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포스팅한 걸 보는 많은 사람들은 더 찾아보지 않으면 정말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AI의 시대에 너무나 간단하게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과연 진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될 텐데 저는 영화 안에 나왔던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선과학을 구분하고 누가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을 할 때 그걸 어떤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해치는 누구나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되게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너무